안녕하십니까. 유엔 총회에 참석한 이재명이가 계속 연속적으로 외교 참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유엔 총회 연설에서 대참사가 있었다. 그때 썰렁한 20명도 안 남은 썰렁한 전북의 각국 정상들이 다 빠져나갔죠. 그 다음에 김여경이도 안 오고 북한 관계자도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수덕이 없었어요. 세 번 아닙니다. 없었어요. 하여튼 유엔 총회 썰렁한 참사가 있었고, 그거는 제가 따로 방송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김여경이가 이제 총회에서 멜라니아 옆자리가 배정돼 있었는데, 김여경이도 방콕,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총회 안 오는 이런 이제 대참사가 벌어지는데, 이걸 보도한 언론에 대한 탄압이 있어서 삭제돼 버렸더라. 중앙일보 기사가. 심각하다. 언론 탄압. 요걸 두 번째로 제가 방송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 국내에서 김민석이는 비자 문제나 그다음에 통화 사업이 안 되면 미국하고 파타이다. 대통령이 짜고요. 대통령이 미국과 있는 사이에 총리하고 역할권을 짜가지고 미국의 뒤통수를 치는 이런 데 자해극을 벌였다. 김민석이가. 이걸 제가 세 번째로 방송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이제 아르헨티나하고는 자발적으로, 우리하고는 통화 사업 안 해도요, 아르헨티나 정권을 구해주기 위해서 밀레이 대통령 자발적으로 모든 지원해준다. 통화 사업을 먼저 제안했다. 이게 이재명 때문에 우리가 국익에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방송을 했고요. 하여튼 이 특집으로 이재명이가 유엔 가서 완전히 개망신을 톡톡히 당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게 어떤 내용이냐. 이것도 심각한 내용입니다. 총회가 끝나고요. 총회 끝나고 트럼프가 이제 환영 만찬을요, 열은 거예요. 거기 145개의 나라 대표가요, 문전 성시를 이루었다. 트럼프하고 사진 한번 찍으려고요, 몇 시간씩 대기도 하고 문전 성시 눈도장 찍기 위해서 145개 대표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1시간 반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각국의 대표들하고 악수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런 데 스몰 토크를 했다. 여기에 일본 총리,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했고요. 특히 호주 총리는 셀카 인정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대성황을 이룬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 롯데입니다.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 여기 멜라니아 주최 리셉션이 있었고요, 낮에. 그 다음에 또 트럼프가 여러 이제 정상 배우자가 포함해서 만찬이 있은 거죠. 롯데라고 되어 있네요. 롯데가 인수한 유서 깊은 이런 거 보면 외국 나가 보면요, 삼성, LG, 현대, 롯데 참 자부심을 느낍니다.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에서 환영 만찬을 했다. 오후에 7시 21분 트럼프가 도착해서 8시 49분 떠날 때까지 1시간 반 했다. 문전 성시를 이뤘다. 여기에 누가 안 왔다? 여기에 이재명이는 참석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 그러면 이게 호주 총리, 일본 총리, 스페인 국왕, 에르도안 티르키예 총리, 쟁쟁한 사람들이 다 왔는데, 시리아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 다 왔는데, 미국에도 루비오 다 왔는데, 이재명이가 여기 안 갔다. 여기 안 갔다. 그럼 이재명이가 엄청난 대단한 일을 했나? 이재명이가 여기 안 갔다. 145개 나라 트럼프 만찬에 안 갔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면 이해가 되죠. 이거보다 트럼프 만나고 145개 정상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이해를 해야죠. 그거는. 이래도 경중 왕급이 있으니까 더 중요한 일을 했다면, 그러면 이재명이가 그 사이에 뭘 했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이에 누구를 만났느냐? 참, 이게요, 진짜 강경화 있죠. 뉴욕 모처에서 강경화.
강경화가 진짜 정식 대사가 아닙니다. 강경화가 아그레망은 나왔는데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신임장을 안 줘가지고요. 아직 정식 미국 대사가 아니에요. 그냥 내정자 강경화를 만났다. 그래서 이제 그 참석한 게요. 뉴욕의 비영리단체 아시아 소사이어티 회장 자격으로 강경화가 온 겁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 회장 자격으로 강경화가 왔다. 강경화가 만나는 게 뭐 이재명이가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김현지나 뭐 김혜경이나 김혜경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없고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강경화 보고 싶어서 만나나. 강경화를 이게 뭐 때문에 트럼프나 145에 안 만나고 만나야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러고 거기에 누가 있었다.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 대사. 뭐 언제적 했는지 모르겠어요. 스티븐스가 언제인지 기억을 안 나요. 옛날에 뭐 한국에 미국 대사였는 모인데 언제적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확인도 안 해봤어요. 그나게 뭐 옛날에 미국 대사였겠지만 지금 대사도 아닌데 무슨 이게 영양가가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해가 한 7, 8명, 9명인가? 저녁 저희들끼리 저녁 먹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전 주한 미국 대사 하고 이 강경화하고 일행 만나서 밥 먹는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 만찬에 145개 나라 오는데 거기 안 간다. 이런 참사를 제가 보다 이게 듣다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와, 참 이게 저도 제가 원래 외교관 하려고 외모고시부터 제가 대학 1학년 때 공부를 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뭐 행시 국제통상과 사법고시하고 외시는 제가 1차 붙고도 시험장에 안 갔지만 2차. 근데 이런 거는 제가 보다 듣다 얼마나 제 주위에 외교관 친구들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후배들 많겠습니까? 선배들. 보다 처음 봅니다. 그 3박 5일 동안 유엔에 가가지고요. 총회 연설도 개판치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 주최로 145명이 다 모이는 제일 중요한 행사에 거기에 빠지면요. 한미동맹. 이거는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야, 언론들. 이거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랬다고 생각해봐. 물론 이럴 리가 없지. 윤 대통령은 그냥 막 트럼프하고 안고 다니겠지. 다 인사하면서 영어로 유창하게 하고 다니겠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랬다면 이게 언론들이 어떻게 했겠냐고. 근데 비판을 제대로 하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참사입니다. 진짜 있을 수 없는 참사예요. 듣다 보다 내 듣도 보도 못한 이런 게 참사 중에 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랬다고 생각해봐. 언론들이 뭐라고 비판했겠냐고. 미국까지 가가. 뭐 개인 혼밥으로 간 것도 아니고 이게 문재인의 혼밥보다 100배, 1000배 더한 참사입니다. 문재인의 혼밥 11개 중에 2끼만 먹고 9개 혼밥한 이게 더 심한 겁니다. 야, 참 그럼 이게 왜 안 갔을까? 왜 이재명이가 뭐 고의를 안 갔다 봐야지 몰랐을까? 설마 이재명이한테 연락 안 하고, 야, 이재명이한테만 연락하지 마. 저놈 뭐 재수 없으니까 저놈 못 오게 우리끼리 하자. 이랬을까?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그래도 그 뉴욕이 좁은데 명색이 롯데호텔이잖아, 롯데호텔. 그런데 이재명이한테만 싹 말 안 하고 우리끼리 모여가 145명 우리끼리 밥 먹자. 이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모르지 뭐. 근데 그러면 고의로 안 갔다 봐야지, 고의로. 초청했는데 고의로 안 갔다 봐야지. 초청 안 했다면 이게 더 문제고. 초청 안 했다면 더 문제고. 초청해도 안 가면 저는 안 간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하는 건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생각해 보면요. 또 분석을 해봐야지. 왜 안 간지. 또 우리가 여러 전문가들하고 취재도 해보고 물어보고 왜 안 갔을까? 니 어떻게 생각하냐? 야, 이게 외교 전문가 외교하는데 야, 왜 안 갔니? 이렇게 제가 취재하고 물어보고 저도 하지 않겠습니까? 또 제가 보니까 제가 친한 특파원도 채널A부터 뭐 특파원도 많더만 아는 제가 같이 제가 옛날에 방송을 일주일에 한 20, 30개 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사를 많이 아니까 근데 물어보고 취재하고 뭐 국제부도 있고 하잖아요. 보도본부장들도 있고 뭐 물어보니까 한 4가지 정도로 분석이 돼요. 이재명이 안 간 게 4가지 정도로. 가장 일반적으로 분석하는 거는 트럼프하고 신뢰가 파탄됐다. 트럼프하고 신뢰가 파탄됐잖아요. 이미 뭐 통화사업도 거절하고 투자도 안 하겠다 하고 그다음에 뭐 주한미군이 필요 없다. 미군 없어도 지킬 수 있다 이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개인적인 신뢰관계, 자기 사기친 게 있으니까 얼굴 보기도 이게 민망하죠. 트럼프가 가봤자 홀대할 겁니다. 이재명이 아는 체도 안 할 거야. 왔나? 아는 체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부끄럽잖아. 이미 트럼프하고 신뢰관계가 파탄났다. 이게 첫째 이유다. 이건 뭐 공통적으로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누구나. 벼룩도 낯짝이 있지. 트럼프 그렇게 사기치놨고 또 가서 악수할 수 없잖아요. 신뢰 파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이게 국제 왕따입니다. 거기에 온 사람 중에 이재명이가 친한 사람이 없어요. 이재명이가 일본 총리, 호주 총리, 택도 없습니다. 이재명이하고 친한 사람이 없어요. 거기 유엔 대사도 차지훈 변호사가 청가가 외교의 문외한인데 이재명이도 외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재명이가 아는 놈이 없어요. 정상 중에. 그걸 반겨주는 놈이 없어요. 가봤자 이게 뻘쭘하게 악수할 놈도 없다고. 하다못해 브라질에 룰라라도 있으면 뭐 남아공이라도 이게 있으면 어떻게 껴안고 저끼리 하겠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이재명을 반겨주고 아는 정상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외교 문외한이고 대사도 문외한이니까 아무도 이게 대사가 원래 안내하면서 진짜 대사라면 이분이 뭐 어디 수상인데 이렇게 뭐 몇 마디 영어로 좀 해주고 악수하고 이러면 쇼라도 하는데 차지훈이도 못하잖아. 유엔 대사도 그 역할을 못하고 이재명이도 아무것도 모르는 국제 왕따니까. 그러니까 가봤자 반겨주는 놈이 없다. 145명이 와도 아는 놈이 있어야지까지 가봤자 이게 혼자 구석에 처박히가 뭐 하느냐고. 이게 국제 왕따인 거예요. 요거는 이게 다 공통된 분석입니다. 이재명하고 친한 국제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일본 총리는 뭐 이제 퇴임할 거고. 이게 두 번째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김혜경이도 그렇고요. 이재명이가요. 완전히 뭐 영어에 대해서는 진짜 벙어리입니다. 벙어리. 원래 옛날에 사법고시하는 사람들이 뭐 영어를 못해요. 법조인들이 영어를 좀 못합니다. 특별한 사람 몇 명 빼고는 게 대부분은 법조인들이 영어 잘 못하는 사실이에요. 저도 시험은 좀 쳐도요. 제가 단어 외우고 제가 뭐 회화나 영어 잘 못합니다. 제 포함해서 이게 법조인들이 근데 이재명이보다는 제가 나을 겁니다. 저는 그래도 이게 외모고시나 통상직에 있으니까 이재명이보다는 좀 나을 거예요. 읽는 거는. 근데 이재명이가 진짜 영어 한마디 못하더라고. 옛날에 G7 가서도 이게 막 영어, 기본적인 영어로 인사하고 요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진짜 뭐 국제 깊숙한 문제는 통역을 해야죠. 그러나 이게 뭐 오늘 뭐 날씨가 좋네요. 오늘 밥은 묻습니까? 이 정도는 이게 영어로 해야 되는데 이 이재명이는요. 뭐 진짜 우리 한국말로 하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A자도 모르는 게 뭘 비교할까? 뭐 예를 들어 이게 사다리하고 비슷한 게 H자가 있잖아요. 사다리 놓고 H자도 잘 모르는 놈이에요. 뭐로 비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영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봤자 한마디도 못해. 그 부끄럽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 몇 번 했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 청와대 미래기획위원부터 하면 외국 대사들, 뭐 요르단 대사들 좀 만나보고 대사관제에도 가보고 뭐 그때 이철호 의원 있잖아요. 요르단 협회 회장했는데 와 미국 그 전부 이게 우리나라 사람 몇 명, 외국 사람 몇 명, 이렇게 한 10명이 모였는데 전부 영어로 떠드는 거예요. 저 혼자 대충 듣기는 말을 한마디도 못하겠어. 근데 이철우, 그때는 국회의원이었어요. 이철우 지사가 딱 오더니 야 통역 붙여 이러니까 갑자기 통역이 오니까 이철우도 영어 한마디 못하거든요. 저도 못해.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그만 못할 거야.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영어 한마디 못하니까 그냥 여러 명 외국인들 모이가 영어로 조잘조잘 그 영어로 하지 뭐 한국말로 누가 하겠어요. 가는 게 귀찮은 거야. 이게 저는 영어 무지 이게 세 번째다. 요거는 저의 분석입니다. 기자들이 이렇게 분석할 수는 없지. 제가 분석하기로는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영어 실력 이게 그 세 번째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네 번째로 바로 이제 그 외교 무지. 어느 자리를 가야 되는지 뭐 어떤 자리가 중요한지 이거 외교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나 실력이 없는 거예요. 외교에 대해서 어떤 자리가 중요한 자리고 어떤 자리는 이게 꼭 가야 되고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꼭 가야 될 자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자리를 가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을 주최하고 145개의 나라 대표가 모이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는 가야 됩니다. 뭐 못하면 쇼라도 해야 돼요. 그냥 막 웃으면서 그냥 악수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지. 뭐 말 안 하고 쇼라도 해야 돼요. 근데 뭐 외교에 대해서 뭐가 이게 중요하고 안 한지 이런 외교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니까, 무식하니까 이런 이제 그 참사가 일어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뭐 차지훈 유엔 대사도 아무것도 못하니까, 대사도 대사가 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잖아. 강경화는 미국 대사도 아니니까 통역으로 붙이면 되는데 강경화도 못 가니까 그 강경화하고 저기를 혼밥 먹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부끄럽다. 그러니까 외교 무지와 유엔 대사 차지훈의 문제까지 포함하면 그게 네 번째. 그러니까 크게 한번 정리해 보면 트럼프와 신뢰가 깨지니까 가봤자 문전박대 홀대다. 협상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거기 145개 나라 대표 중에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국제왕따니까. 아는 사람이 없지. 반겨줄 사람도 없고. 총회 연설할 때도 20명이고 빼고 다 나가버렸잖아. 총회 연설할 때도. 두 번째 이유. 국제왕따. 세 번째가 대화가 안 되니까 어느 자리 가도 부끄럽죠. 뻘쭘하게 꾸다는 보리자루처럼. 여기 영어 실력. 네 번째가 외교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그 다음에 유엔 대사도 무능, 무지하고, 외교 외자도 둘 다 몰라. 이재명과 차지훈이가 둘 다 외교 외자도 모르고 무능하니까 결국에 이거 안 간 게 아닌가. 이거야말로 대참사가 벌어졌다. 야, 앞으로 걱정이에요. 외국에 나갈 때마다 사고만 치니까 G7 가서 사고 치지. 미국에 정상회담 한다고 가가지고 미국에서는 양자회담이라도 정상회담 말도 안 써. 가가 사고 치지. 이번에 유엔 총회 가서 사고 치지. 앞으로 그냥 야, 김여경이는 아예 가지 말고 이재명도 가지 말라고 그냥 끌어내려야, 자기 못 가게 끌어내려야, 빨리 끌어내려야 됩니다. 나갈 때마다 사고 치는데 뭐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